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걱정하지 마라. 생각대로 된다. 지은이는 얼 나이팅게일입니다. 대공황 시기에 성장기를 보낸 얼 나이팅게일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왜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라는 의문을 품었다. 12살이 되었을 무렵 성공의 비밀을 찾기로 마음먹은 그는 결국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 성공학과 자기계발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되었다. 얼 나이팅게일은 역사상 가장 많은 청취자의 사랑을 받은 방송인 가운데 한 명이 되었고 전미 라디오 방송인 협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에 따르면 인간은 방향 감각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유일한 종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은 모두 자각이나 질문할 능력이 없는 상태, 즉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마치 신과 같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실제로 모든 인간은 평생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갑니다. 오늘 하루의 행동과 생각이 내일의 모습과 본질을 결정합니다. 어떤 이의 생각과 행동은 놀라운 성취와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생각과 행동은 그저 그런 평범한 수준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지요. 스스로 질문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남들을 흉내내며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변함없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바로 건강한 태도입니다. 태도는 행동이나 감정, 기분을 보여주는 자세 또는 취하는 견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비롯해 우리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는 태도를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줍니다.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에 대한 인생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원인과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원인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자신이 만든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내놓은 대로 돌려받는 것이지요. 제가 살던 플로리다 집 건너편에 집을 샀던 부부가 생각납니다. 그 부부는 미네소타에서 플로리다로 이사 왔는데 북쪽의 혹독한 겨울에 신물이 났고 남편이 낚시를 매우 좋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부부가 이삿짐 싸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떠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내가 여기를 싫어해서요. 미네소타로 돌아갑니다. 아내가 이곳의 어떤 점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곳 여자들이 아내를 철저히 고립시켰어요. 아내는 친구를 단 한 명도 사귀지 못했지요.
뭔가를 같이 하자는 제안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분이 같이 어울리고 싶다는 뜻을 다른 여성들에게 표현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군요. 당연히 동네 여자들이 먼저 물어봐 주기를 내내 기다렸습니다. 아내분이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집안에만 있었으니 다들 조용하게 은둔하면서 사는 줄 알았겠지요. 친구를 사귀는데 관심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긴 침묵이 이어진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된 일입니다. 물론 동네 여자들이 그의 아내를 먼저 찾아가거나 함께 차를 마시고 점심을 먹자며 초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행동에 반응한 것뿐입니다. 환경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때론 무자비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환경도 변화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위대한 태도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고 좋은 태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그럭저럭 괜찮은 태도는 그럭저럭 괜찮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태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태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다가오는 자극에 그때그때 반응할 뿐입니다. 긍정적인 자극이면 긍정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부정적인 자극이면 부정적인 태도로 반응합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기대입니다. 첫째, 나는 이 아름답고 놀라운 지구별에서 살아볼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둘째, 나는 최고를 기대합니다. 내가 스스로 세운 목표에 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이 경험하는 세계가 자신의 태도를 거울처럼 비춘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자신에게 친절해야만 그 대가로 친절을 베푼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마치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온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장작을 넣기 전까지 온기는 절대 퍼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어딘가에서 시작이 있어야 하고 그 시작은 나 자신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탁월한 능력과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보다 똑똑하지 않고 특별히 뛰어난 재능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태도가 있을 뿐입니다. 환경을 개선할 필요를 느낀다면 태도를 개선함으로써 환경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나 다른 누군가가 상황을 바꿔주기만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뀌면 당신의 세상이 바뀝니다. 당신이 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야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벌 돈은 전부 그들에게서 나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이들도 그들이고 당신은 그들과 상호작용을 해야만 합니다. 인생은 지루한 사람에게만 지루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인생은 흥미로운 사람에게만 흥미롭고 성공하는 사람에게만 성공적이라는 말도 사실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괴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십시오. 첫째, 모든 사람은 저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것이 인간이 서로를 대해야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을 이러한 태도로 대하기 시작하면 중요한 습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자존감만큼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가족 구성원을 대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가질 법한 태도로 매일 아침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태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무지한 자가 아무리 막무가내로 굴어도 전염성 강한 나쁜 태도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좋은 태도를 절대 잃지 마십시오. 침착하십시오. 무엇보다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례하게 굴어도 똑같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웃어 넘기세요. 분노, 증오, 질투 같은 파괴적인 감정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모두 지난 일입니다. 기억에서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세요.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담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덜어내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담으세요. 주위 사람들과 나의 생각에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태도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를 발산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해 엄청난 돈을 번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한 아프리카 농부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농장을 팔아치우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서고 싶다는 생각에 휩싸였지요. 결국 농장을 팔고 남은 평생 다이아몬드를 찾아 아프리카 대륙을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그는 절망감에 강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가 팔아버린 농장을 산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개울 바닥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몇 주 뒤 그의 집을 방문한 사람이 그 돌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문객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농부가 팔아버린 농장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가 생산되는 광산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기 전에 자기가 소유한 땅부터 살펴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달려가기 전에 자기가 서 있는 땅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은 지금 당신이 하는 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지금 하는 일에 파묻혀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탐구해야 합니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지금의 일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철학자 피에르 테아르 드 샤르댕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어떤 일에든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하는 일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성공한 비즈니스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 아주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해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마을에 필요하다면 전국의 모든 마을과 도시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집과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고객들에게 집과 부동산을 보여줄 뿐입니다. 6살짜리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들은 사실 투어 가이드입니다. 어디가 거실인지 모를 리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거실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반인일 뿐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캐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군중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발밑에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모두 떼지어 몰려다닙니다. 수백만 명이 살아가는 방식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가정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이 아닙니다. 평범한 길일 뿐입니다. 다이아몬드의 땅을 찾으려면 지적 객관성이라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라도 된 것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산업 혹은 어떤 직군에 해당하는가? 나는 해당 업계나 직업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모두 알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까? 물론 변화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위험 없이는 어떠한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위험은 우리에게 좋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닭이나 소, 고양이는 괜찮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인간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함으로써 문제에서 탈출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극복하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더 어려운 문제를 찾기 시작하고 또다시 자신을 던졌다가 빠져나오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 자신이 바라는 꿈,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 그것은 오로지 그 자신에게만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성취한 가치 있는 일들은 각 개인이 이룬 꿈이자 도달한 목표였습니다. 마음이 생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실제로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둘지 신중하게 선택하라. 간절하게 원하면 정말로 갖게 될 테니까. 행복의 비결은 자유이고 자유의 비결은 용기입니다. 제가 발견한 성공의 가장 훌륭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성공은 가치 있는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 때에 따라서는 가치 있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한 그는 성공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때 최상의 상태입니다. 여정은 여인숙보다 낫다 라는 세르반테스의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더 어렵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집니다. 성공을 가치 있는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면 누구나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정에서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할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목표는 삶의 다른 모든 것을 훌륭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쁨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보상이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목표는 그것을 떠올릴 때 긍정적인 감정이 떠올라야 합니다. 반드시 현실로 이루고 싶은 것이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목표일수록 우리를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엄청난 수준의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평범한 수준에서 만족하며 지냅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리듯 살아갑니다. 그저 막연하게 더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사람들의 95%는 방향타가 없는 배와 같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조수가 바뀔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이리저리 표류합니다. 그들은 막연히 언젠가 풍요롭고 북적거리는 항구에 도착하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방향타도 없는 그들이 항구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가 더 행복합니다. 항상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고지를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행복과 충만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 목록을 만들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적어보세요. 다 적은 다음에는 목록을 다시 읽어보고 중요도에 따라 번호를 매기세요. 그 중에서 1번을 현재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이 방식은 언제나 효과적입니다.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안 좋은 일을 곱씹거나 혼란스러운 생각을 계속 떠올리면 삶도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생각이 명료하고 이루어야 할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당신은 그 생각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성공의 비밀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구한 수많은 이들의 삶과 제가 읽은 많은 책에서 정말 단순한 진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요. 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토머스 칼라일도 말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타가 없는 배와 같다. 삶의 목적을 가져라. 그리고 신이 주신 몸과 마음의 힘을 당신의 일에 쏟아라.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고집스럽게 추구하십시오.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UCLA 뇌연구소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뇌의 궁극적인 창조 능력은 실제로 무한할 수도 있다라는 놀라운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컴퓨터에 비유하면 인간은 방대한 데이터 저장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자신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허버트 오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잠재력을 계속 활성화하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두드러지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을 목적이 있고 창조적인 삶을 이끄는 존재로 본다. 노스웨스턴대 심리학과 과장이었던 로버트 시쇼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문제에 대해 걱정하느라 너무도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40%, 걱정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미 끝난 일이나 과거에 대한 걱정 30%, 건강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 12%, 지나치게 사소한 걱정 10%, 정말로 타당한 걱정 8%. 간단히 말해서 걱정의 92%는 절대적으로 불필요합니다. 마음은 인간을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과 구분하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모든 것은 마음을 통해 다가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신념, 재능, 지식, 능력 등 정말로 모든 것이 마음을 통해 반영됩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도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단 1%만 진정으로 생각합니다. 3%는 자신이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96%는 생각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합니다. 인류 문명의 모든 진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인 인간의 생각에서 탄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할로 셰플리 박사는 지금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인간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생각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주말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매일 규칙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고르십시오. 매일 훈련하기 전에 백지를 한 장 준비합니다. 맨 위에 현재의 목표를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적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자신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많이 적어봅니다. 그날 하루의 중요한 과제를 더 잘하는 방법을 20가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20가지나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아이디어를 20개씩 떠올리면 일주일에 총 100개나 됩니다.
몸의 근육을 키우려면 매일 근육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정신도 같은 방식으로 단련할 수 있지만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에 비해 수익이 엄청나다는 점이 다릅니다. 인간의 정신은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 근육은 아무리 최상으로 키워도 인간보다 훨씬 멍청한 동물의 근육과 나란히 견주면 보잘것없습니다. 만약 생존이 근육에 달려 있었더라면 인류는 공룡처럼 진즉에 지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일 하루 1시간씩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떠올려 보세요. 하루에 20개씩 시도해 보세요. 세상에서 당신의 인생 목표를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마음뿐입니다. 마음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그것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하면 됩니다.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법칙은 이러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내놓느냐가 무엇을 돌려받을지를 결정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기본적인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보상을 추구하든 보상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상에는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함을 기대하기 전에 장작부터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실내가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장작을 아주 조금만 넣어도 엄청나게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계적으로 네로라 하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캘리포니아 몬터레이의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에는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껏해야 25 정도밖에 안 되어 보였는데 얼굴에 근심과 불행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날 써주겠다는 데가 없어. 우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이곳에서 살고 싶어 왔지만 가진 돈은 떨어지고 직업을 구하는데도 실패한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서 그가 왜 실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날 써주겠다는 데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일자리를 누군가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만약 그가 뒤집어 생각해 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아름다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조지 버나드 쇼는 말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어 번만 생각함으로써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당신이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설레고 흥분하게 만드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는 평생 뿌린 대로 거두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취를 위한 씨앗은 바로 진실성입니다. 진실성은 정직과 진실을 의미합니다. 진실성은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자신을 제대로 알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재고품을 조사하듯 자신의 능력과 재능, 목표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브랜드 블렌샤드는 예일대 스털링 명예교수로 철학을 가르칩니다. 그는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1. 행복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과연 행복한지 계속 묻는 사람은 목적을 놓치기 쉽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은 건강하고 성공적인 활동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2.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 원칙은 세상을 가능한 한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 원칙을 실천하려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끊임없이 예측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선택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해야만 한다. 그는 행복에 대한 에세이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삶의 풍요로움은 얼마나 많은 행복을 얻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 즉 내가 가진 고유한 힘을 어떻게 조합할지 발견하고 경험과 성찰을 통해 그 힘을 가장 완전하게 사용하는 인생 진로를 찾는 데 있다. 두뇌, 능력, 재능, 시간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나만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성의 원칙을 말로만 떠들어댈 뿐 진심으로 믿고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두가 그때그때 편의성에 따라 행동합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편하면 정직하게 행동하지만 진실을 전부 드러내지 않거나 약간 가리는 것이 이득일 때는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이거나 순간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플라이어를 훔치든 회사 돈 1만 달러를 횡령하든 크기와 상관없이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부메랑을 던지게 됩니다. 부메랑이 어디까지 날아갈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얼마나 크거나 작은 원을 그리며 되돌아올지도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메랑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 없이 언제나 완전한 원을 그리며 돌아와 고통스러운 타격을 선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정직한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만약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진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도와주고 삶의 수준을 올려주면 됩니다. 가장 큰 무지는 자기가 쏟은 노력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진실성이란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목표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 더뎌서 낙담하거나 의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이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에 하나씩 성공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을 하루 단위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할 일이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인이 한 번에 하나의 돌만 쌓아나가듯이 우리는 한 번에 하루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할 일을 모두 해낸다면 그날 밤은 평화롭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끝내십시오. 성공의 습관을 기르려면 하루하루 작은 일을 성공하면 됩니다. 이런 하루가 충분히 쌓이면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효율성 전문가인 아이비 리가 철강 회사의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은 자신이 경영에 대해 잘 알고는 있지만 현재 훌륭하다고 평가할 만큼 기업을 잘 이끌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귀담아 들을 것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자 아이비 리는 효율성을 최소 50% 높일 수 있는 방법을 20분 안에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백지 한 장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6가지 일을 이 종이에 적으세요. 그 다음 당신과 회사의 중요한 순서대로 일들의 번호를 매기세요. 이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꺼내서 1번 일을 하세요. 다른 것들은 보지 말고 1번만 보고 그 일을 시작하세요. 가능하면 끝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쭉 하세요. 1번이 끝나면 이제 2번도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일들도 하세요. 목록에 있는 한두 가지만 완료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방법으로 모든 일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건 애초에 어떤 방법으로든 하루 동안 다 끝낼 수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완료하는데 시간이 10배나 더 많이 걸렸을 것이고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인터뷰는 총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장은 몇 주 후에 아이비 리에게
$25,000가 적힌 수표를 보냈습니다. 사장은 편지도 함께 보냈는데 그가 그동안 들은 아이디어 중 가장 수익성 높은 아이디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이디어는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철강 회사를 세계 최대의 독립 철강 생산업체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바로 이 방법입니다.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놓고 한 가지를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 다음 일을 하는 것. 하루하루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에 관심을 집중하면 결과는 예외 없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습니다. 원인이 나쁘면 결과도 나쁩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이 범공포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범공포증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이것은 특히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마음속에서 일종의 공포로 드러나는 불안감이나 불편한 느낌입니다. 불안한 예감과 근심입니다. 이 병적 증상의 치료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창밖으로 몸을 던지지 말고 당신의 일과 행동에 자신을 던지면 됩니다.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현재는 과거에 뿌린 대로 거둔 결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현재에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운 좋은 소수에 속합니다. 되고자 진지하게 마음만 먹는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결정하는 목표는 결국 자신의 유전적 가능성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으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에 소질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은 결코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은 절대 영업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선택하더라도 금방 그만둘 것입니다. 누구나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상에서 인생이라는 휴가를 보내는 동안 성공하기를 바라고 모두가 성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걱정하지 마라, 생각대로 된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된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극소수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된다는 이 말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 하나는 시차입니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새로 입안해서 실행해도 그 효과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정책은 최소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조급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었는데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 금방 포기합니다. 내가 원대하고 아름답고 바람직한 꿈을 꾸더라도 그것이 내 삶을 바꾸고 주위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차리기까지는 몇 년 혹은 몇십 년의 시차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순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생각 자체입니다. 사실 인간의 내면에는 서로 모순되는 생각들, 서로 상충하는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지만 사실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모두 다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 속에도 그런 면이 다 있죠.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의 씨앗들이 다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생각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좋은 생각을 품고만 있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 내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내가 움직여야만 합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아무 형체도 없는 생각은 일단 형성되고 나면 마치 또 하나의 생명체처럼 자신을 구현하고 구체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생각에는 그러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무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이 지지를 받고 힘을 얻어서 실질적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점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가 하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아닌 외부의 눈에게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인데 나도 잘 모르는 것이지요. 인간이 가장 잘 모르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것 같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생각은 겉생각과 속생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의식적인 생각과 무의식적인 생각으로 나눌 수도 있고 가식적인 생각, 가벼운 생각과 진심 어린 생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의식의 세계가 이렇게나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대로 된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행동만큼 내면의 소망과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행동은 무의식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관찰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지배적인 생각인지, 어떤 것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상을 움직여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명 생각으로는 이러저러하게 행동하고 싶은데 실제 행동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겉생각이기 때문이고 나의 행동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나의 속마음, 진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고 또 아침에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으로는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일찍 일어나서 공부 열심히 하자는 것이 바로 겉생각, 의식적인 생각, 가식적인 생각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다, 아침에 공부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속생각, 속마음, 진짜 생각, 진심이죠. 그 학생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내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 같거든요. 하지만 내가 생각으로는 A를 원하는데 자꾸 B를 한다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A보다는 B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A도 원하지만 그보다는 B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그 중에서도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생각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욕망과 욕심이 이끌어갈 때가 더 많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자니 또 나 자신이 못난 사람 같아서 우리 내면의 생각 공장은 그것들을 부지런히 가리고 포장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내가 진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기 어렵죠. 하지만 저는 믿거나 말거나 인간의 삶은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은 진짜 생각, 무의식적인 생각, 속생각, 진심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날카로운 칼입니다. 이 칼을 잘 사용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조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